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줄 군간부 창조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 짱쌤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바로 국제적인 분쟁 사태인데요. 러시아가 드디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본다면 자, 바로 어제죠. 2022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었던 대략 15만 명 규모의 병력인 러시아군을 푸틴이 대기만 계속하고 시키고 있다가 드디어 침략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전쟁을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만 것이죠. 근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와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면접 질문이 올해부터 아주 쏟아져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이 안보와 관련된 국제 정세에 관련된 시사 안보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까지만 해도 이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 사태에 대해서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 질문이 간혹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그 화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로, 이 전쟁 사태로 질문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에 대한 여러분 해답과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그 주제와 핵심에 부합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마이 짱쌤이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좋은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접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 푸틴이 나빠요. 평화롭게 잘 사는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빵점이죠. 예, 점수 못 받습니다. 나쁜 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요 세 놈들이 나쁜 거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세상의 악과 이런 그 나쁜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아주 악당 같은, 이런 배트맨 영화의 조커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나쁜 인간들이 현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같이 공생하는 자체만으로도 불쾌한데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질문이 딱 나온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네. 그래야 면접을 준비해 왔다는 티가 나지. 준비 그냥 즉흥적으로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면접의 답변도 기, 승, 전, 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에 해당하는 내가 사전 조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지. 그래야 면접관이 준비해 왔는데 하면서 이제 기쁜 눈으로 흐뭇하게 쳐다보죠. 이때는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 속해 있던 소속된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때 같이 독립된 독립국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3위에 해당하는 핵 강국이었습니다. 핵 강국. 어마어마한 핵 강국. 그래요, 선생님? 엄청 약해 보이던데? 그러니까 러시아에 침공당하는 거 아닙니까, 스승님? 그렇죠. 그 멍청한 우크라이나가요. 1996년에
우리가 이 1656개에 해당하는 핵무기와, 엄청나죠? 핵무기가 1000개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구를 진짜 한 100번은 터뜨리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죠. 그 다음에 176개에 해당하는 대륙 탄도미사일. 와,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이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0여 대에 해당하는 우리가 전략 핵폭격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1996년에 고스란히 러시아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본인의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와 국력과 군사력을 이 도둑놈인 러시아에게 그대로 다 넘기고 다 반납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러시아가 너 잘 걸렸다. 내가 지금은 너의 핵무기를 갖다 살짝 치워놓기만 하지만 너는 조만간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푸틴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푸틴이 엄청난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푸틴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4년 이것도 여러분 시사 정보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크림반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땅을 갖다가 강제로 병합을 해서 꿀꺽 삼켜버리죠, 러시아가. 즉, 이 푸틴이라는 인간과 이 러시아는 제국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뺏고, 과거 구소련에 있었던 이런 독립국가들을 꿀꺽꿀꺽,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의 토종 붕어를 꿀꺽꿀꺽 삼키듯이, 베스가 꿀꺽꿀꺽 삼키듯이 주변의 나라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병합하거나 뺏어버리거나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갖다 뺏어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엄청 좋아합니다. 시진핑이도 마찬가지이고, 김정은이도 우리나라를 갖다 공격 못해서 아주 눈에 혈안이 돼 있는 이러한 그 공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4,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도 인구가 적은 이 농사를 주로 짓는 이 농민 국가인 힘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우크라이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이 푸틴이 꿀꺽하기 위해서 공격을 바로 어제 시작을 한 것이죠. 정말 2022년을 사는 현대에서 전 세계의 평화를 부르짖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지금 엄청난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죽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참혹하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죽어나간다는 사실,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적군에게 참혹하게 살해와 각종 범죄를 당한다는, 정말 눈뜨고 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스스로 군비를 축소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군비를 축소한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무기와 어마어마한 이런 전투력과 국방력을 스스로 줄였어. 그리고는 어디에 의지해? 주변 국가, 미국과 유럽 나토와 유럽 주변 국가들, 이런 나라에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나토밖에 없어요. 미국이 우리 도와준다 했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러고 의지만 하고 있으니까는 바로 러시아에게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야. 미국과 유럽이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현재 그게 CR이 맥힙니까? 안 맥히죠. 왜?
러시아가 저렇게 강력하게 전쟁을 갖다 일으키고 치고 들어와가지고 민간인들과 군인들과 국토를 점령하고 살인과 살육을 저지르고 폭격을 하고 막 떼죽음을 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뭘 해줄 건데? 자기네들이 군사력을 조금만 보낼 뿐이지. 이 미국도 여러분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이익 집단이고 세계의 경찰 국가인 척하면서도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고, 미국도 여러분 영원한 우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뿐이지 미국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든지 발표할 수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미국이 철수하는 거 보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발 빼버리잖아요. 이런 교훈을 여러분 미국이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에 그냥 의지만 하고 있으면 살려주세요, 나라 붕괴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잖아요. IS 테러 조직인 텔레반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끝내는 스스로 자국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 보니 끝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버리지 않습니까? 끝내는 그 테러 조직의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뭘 얘기해야 돼? 여기 질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 본인이 느끼는 바와 이를 통한 교훈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점수가 와르르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가 무슨 굴욕 외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얘네들한테 당당하게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현재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정부가 새로 들어서자마자 중국에게 산불 정책이라는 것을 갖다 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대선 후보들 토론할 때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야당과 여당 후보가 서로 이 중국의 산불 정책에 대해서 서로 거칠은 그런 토론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산불 정책이 뭔데 야당의 대선 주자는 그걸 철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당의 대선 주자는 그걸 숭고하게 지키고 중국을 따라야 되고 이 산불 정책만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산불 정책이 뭐지? 하고 안 찾아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 장교부사관, 군무원, 사관생도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첫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중국에게 굴욕적인 외교로 가서 보고서를 드렸냐면 사드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 배치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어르신. 두 번째는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걸 갖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MD라고 하는데요.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절대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안 친하게 지낼게요. 특히 방어 체계는 절대 참여 안 할 테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맹세를 다짐하고 맨 마지막에는 아주 웃음밖에 안 나오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제재하지 마시고 걷어주십시오. 이러한 맹세를 가서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러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과거 이 한미일 동맹이 강화돼 있던 정부에서 정부의 수차례 정부에서는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인 미국과도 친하고 영국과 프랑스와 연대를 가지고 군사 동맹을 가지고 워낙 친하게 댕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다 대고 우리한테 대고 깝죽거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쇼트트랙 같은 거